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4시부터 5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진쉬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지금 전화 주셨어요? 제넥신. 제넥신이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시죠. 97,300원인데요. 예. 20%. 97,300원이요. 네. 사실 이 매수하신 가격도 제넥신의 그 예전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반토막 나 있을 때 들어가신 건데, 네. 지금 또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 반토막 정도 나 있네요. 손실이 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걸 예. 팔아야 할지 아니면 예. 가져가야 할지 몰랐어요. 네. 지금 정말 손쓸 수 없이 좀 손실률이 많이 커졌죠. 네. 예. 자, 그래서 뭐 굉장히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제넥신, 과연 손실을 어떻게 좀 줄여갈 수 있는지 그 전략들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제넥신 좀 봐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제넥신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주가가 최저순위입니다. 지금 4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이미 손절은 상당 부분 좀 늦었죠. 예. 좀 늦었는데, 지금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지금 자체 백신을 임상 이상을 마쳤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뭐 이제 제넥신에서 이제 판매 이제 다시 이제 백신 성공을 해가지고 네. 다시 나오더라도 백신의 수요는 결국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예전만큼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오미크론이 경증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결국엔 뭐 위드 코로나 계속 이제 뭐 서구권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일상에 우리나라에서도 붙는 것 이제 뭐 방역 패스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지만은 뭐 QR 코드는 뭐 이제 안 한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계속 위드 코로나 가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부스터샷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또 계속적으로 맞고는 있는데 네. 예전만큼 그렇게 이제 뭐 많이 맞을 것 같지는 솔직히 않아요. 그리고 뭐 4차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4차까지는 뭐 가지 않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제넥신에서 호재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럼 기존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여의치 않고. 예. 일단 전체적인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다들 오늘 또 안 좋았어요. 또 맞아요. 하필이면 또 오늘 예. 녹십자도 한 7% 정도 빠졌고 녹십자는 뭐 실적이 4분기에 비용 처리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매년 녹십자가 이제 또 되풀이되는 과정이거든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게. 오늘 그거에 따라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같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손절은 지금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절은 네. 지금 가격은 아니고 일단 한 6만 원 정도 선까지는 뭐 올해 내에 한번 반등을 한번 줄 것도 같은데 과연 그럼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돌아서고 뭐 전체적인 지수도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지는데 제약바이오면 또 경기 방어주기긴 하지만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일단은 저는 한 6만 원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다가 6만 원 선에 오면은 한번 상담을 좀 한번 다시 받아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보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절대 뭐 손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격에서 빠져봤자 솔직한 얘기로 뭐 지금만큼 더 빠지겠습니까?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일단 뭐 위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지금 손실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당장 그 매도를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가까지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6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힘내시고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제넥신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참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 그 19만 원까지 갔다가 많이 내려왔죠. 70%가 넘게 내려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 사실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아무쪼록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운 좀 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존버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수페타시스거든요. 6,358원에 비중이 50% 많이 가지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사연을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전략 설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3월 19일까지 가능한 돈을 맘졸이면서 넣었습니다. 넣긴 한 건데 목표 금액을 어디까지 잡는 게 가능할까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는 것 같고 올해 전망이 밝다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3월 19일까지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짧은 관점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3월 19일까지로 좀 정해 두신 것 같은데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수익은 못 나죠. 지금 뭐 우리 유창호 앵커님이 답을 네. 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릇이 큰 사람이라서 네. 거짓은 못 구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식하시면 안 되죠. 네. 이미 마음을 졸이고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TV로 다 보고 있고 유튜브로 다 보고 있거든요. 예. 마음을 졸이시는데 왜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제가 이스페타시스 분석 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내일 미사일 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공습 경보가 돼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정보가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모레 FOMC 의사록 확인이 있어요. 네. 두 번 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금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 졸이셔가지고 이스페타시스가 내일 차트 네. 모습 좀 켜주십시오, 피디님. 이게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땐 내일하고 모레 빠질 거거든요. 예. 그럼 내일하고 모레 빠졌을 때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칠 것인지 우리 시청자님 있는지 궁금해요.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지금. 예. 본인 돈이시고. 어렵게 AI 채택되셨는데 마음 졸이시는데 5천 원까지 빠졌다. 예, 이틀 동안에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 빠진 것까지 좋다고 치고 못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3월 19일까지. 게다가 지금 비중도 50%입니다. 안 되시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단기 단타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 자신도 만족도가 높고 예. 종목을 접근할 때 내가 투자 기간을 단기 단타로 할지 예. 저는 일주일 보거든요. 뭘로 할지. 이 종목이 늘 주식은 등록 과정이 있습니다. 어쩔 수 그렇죠. 없어요. 그건 예. 신의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수를 자기가 어떻게 이겨요? 네. 그러면 등락 과정이 이렇게 있을 때 과연 뭐를 해야 되냐?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가고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투자 기간을 얼마만큼 좀 늘리고 예. 어떻게 어느 종목 먼저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는 계획성을 갖는 게 그게 전문가와 회원간 저는 가족이라 가지고 이렇게 신뢰관계예요. 정확한 플랜이. 네. 저는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3월 19일까지 마음 졸인다. 당연히 MLB 쪽 기판. 이건 MLB 기판이라는 것을 다중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업황이 좋습니다. 여러분 뭐 심태,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PCB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는 PCB가 아니에요. 예. PCB 인쇄 회로 기판도 하지만 정확하게 MLB 기판입니다. 다중 인쇄 회로 기판이에요. 예. 다중 인쇄 회로 기판이 최근에 업황이 좋습니다. 내수는 되게 부진해요. 네. 지금 이스페타시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왜 좋습니까? 서버용도 있고 모바일용도 있고 다각화를 해가고 있어요. 통신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판 사업이 좋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원년회가 됐습니다. 2021년에. 그리고 후발주작격으로 부각이 된 거죠.
심텍이나 대덕전자, 코리아서킷가 먼저 끌고 영풍 계열 같이 먼저 끌고 뒤에 후발주자를 찾아보니 이 MLB 기판 쪽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어요. 그러면 여기 매출액은 늘었냐? 줄었습니다. 네. 원래 5천억대 매출액을 기록하던 쪽이 내수 시장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았기 때문에 맨날 적자였는데 오히려 4천억대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어요. 예.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하고 있지는 않죠. 네. 올해 제가 작년에 배워야 산다 할 때도 분명히 올해는 PCB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PCB 각자 추천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청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매매 관점이시거든요. 예. 6,380원. 제가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산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수 있죠. 근데 이 사고 나서 지금 기관과 마음을 졸이셨잖아요. 이러면 저는 내일하고 모레 못 버틴다고 보는 거예요. 아. 저는 오늘 그 가족분들한테도 고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단기 예. 또 단타하는 그 회원분들한테도 고지를 할 때 내일하고 모레를 어떻게 넘길까를 고지를 먼저 했거든요. 예. 그게 전문가의 의무고 회원의 권리입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내일하고 모레를 어떻게 견딜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슈페타소스가 이런 불확실성으로 떨어졌을 때 제 옆에 안 있고 제 지금 회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네. 견뎌라. 왠지 시청자님 답을 내놨지 않습니까? 나 3월 19일까지 마음 졸이면서 하겠다. 네. 그럼 기간이 3월 19일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업황은 어떠냐? 업황은 괜찮습니다. 네. 단지 3월 19일까지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거 확신할 수 없다는 확신할 수 없죠. 그리고 시청자님이 내일하고 모레 네. 있는 불확실성에 버틸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죠. 그건 가능성이 더 높죠. 지금 이미 마음이 심리가 위축돼 있고 졸려 있으니까 약간은. 예. 내일하고 모레 저는 일단 견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디시고 이거 분명히 5천 원 무너지면 심리 상태가 굉장히 무너질 거예요. 네. 그걸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접니다. 그게 역할이 전문가 역할이에요. 종목이야 추천하면 백날 다 가는 거 가지고 다 떨어져요. 네. 그런 전문가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저한테. 제가 따끔하게 충고해가지고 보낼 테니까 이틀 동안 좀 견디시고 예. 제가 봤을 때 비중 너무 높습니다. 비중 축소하시고요. 왜냐하면 후발 주자 중에서도 이미 반등세가 크게 나왔어요. 비중 25% 축소하시고요. 이틀 견디시고 반등 목표가 어디까지 정하냐? 7,500원 오면 일단은 무조건 절반 정리입니다. 예. 25%는 본전에서 줄이시고 25% 남았잖아요. 7,500원 오면 바로 절반 줄이세요. 절반 줄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의 기저효과를 다 제외하고 예.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괜찮기 때문에 신고가는 갱신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시청자님 이제 견딜지 못 견딜지는 본인 몫이고 예. 최종 매도 목표가는 8,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나 심리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손절을 굳이 해야 되겠다. 예. 이건 5,000원 깨지면 버티시면 안 돼요. 5,000원이 깨지면 바로 다이렉트로 거짓말 안 치고 4,000원까지 내려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왜냐하면 내년에 올해 업황이 좋다는 것을 이미 프리미엄을 선반영했어요. 대장주를 보시면 알죠. 심텍, 코리아 서킷 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격 조정 구간에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스페타시스도 후발 주자로 갔지만 가격 조정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농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냉정한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 안에 또 확실한 가이드는 또 해주셨습니다. 본전에서 비중 줄이시고 지금 이미 많습니다. 본전에서 그리고 또 7,500원에서 8,500원까지 비중 점차 줄여가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좋겠네요. 거기다가 손절가도 꼭 지키셔야 되겠죠. 5,000원이 밀리게 되면 거기서는 4,000원까지 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밀리고 나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존보왕님의 이슈페타시스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 종목입니다.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최근에 좀 자주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팜스토리 가지고 계십니다. 팜스토리 매수 가격부터 볼까요? 2,800원에 10%입니다. 그러면 바로 최근에 접근하셨을 가능성도 제법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팜스토리. 일단은 오늘장에서는 꽤 밀렸습니다. 5% 넘게 내려가면서 2,425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팜스토리. 이제부터는 또 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최현재 전문가님, 팜스토리입니다. 2,800원에 10%. 최근에 뭐 식량, 뭐 곡물 가격 이런 것도 올라간다고 해서 자주 좀 거론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뭐 에너지 가격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 가격도 같이 오르고 다 난리예요, 지금. 예, 지금 그러고 같이 뭐 말씀하셨듯이 곡물 가격도 지금 같이 올라가지고 팜스토리가 얼마 전서부터 이제 좀 올랐다가 지금 오늘 뭐 한 5% 정도 떨어졌는데 맞아요. 저는 이미 이제 다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2,800원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뭐 전쟁 관련 리스크 쪽을 타고 오르는 뭐 유가 관련주나 그다음에 뭐 비철금속이나 그다음에 곡물 가격 수혜를 입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들어가셨으면 단기로 보고 들어가셔야지. 예. 이거 지금 저는 이렇게 추격 매수해서는 결코 이거는 수익이 안 나거든요. 예. 저는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자 그러는 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미국 시장 같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텀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미리 선침해놓고 기다리는 쪽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소식에 오히려 매도하려는 측도 있을 것이고 철저하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미 시세는 이미 좀 끝났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받았는데 여기서 끝나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서부터는 올라오면은 매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더 이제 놔두면서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뭐 이게 단기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올라오면은 가령 예를 들면 이제서부터는 추세가 꺾인 것을 보고 철저하게 매도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손실폭 더 키우기 전에 일단은 저는 나오시라고 대신 뭐 바로는 뭐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전장이라도 플러스 주면은 파셔야 된다. 뭐 2,500원 넘었고 2,600원 가면은 이제 못 팔았던 거 이제 정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리스크 관리에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팜스토리. 지금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늦게 따라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2,800원 뭐 그 이상까지 수익을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2,500원, 600원 정도 돌아오게 되면, 조금씩 비중 줄여가시는 쪽으로,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팜스토리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T 종목이고요. 네. 제 평단은 32,900원이고 비중은 50%거든요. 이 종목 50%까지 담으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속 물타기 하다가 아, 좀 늘어났어요. 예, 그럼 처음에 접근한 게 주가가 좀 많이 높았을 때 처음에 매수를 하신 거군요. 한 4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아, 그래요? 4만 원대? 일단은 굉장히 좀 4만 원대가 아니라 3만 5천 원 정도 부근 아닐까요?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처음에 높게 들어가셨다가 점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좀 늘려오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요새 조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뭐 반등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좀 올라와 줄지. 네. 수익으로 좀 나올 수 있을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KT.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는 뭐 최근에 들어오신 건 줄 알았더니 높게 들어가셨다가 비중을 많이 늘려오셨습니다. 자, 지금 사실 평균 단가 근처까지는 왔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보니까 이러신 것 같아요. 그 비중을 좀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좀 놔뒀다가 내가 선택했던 시점에서 주가가 바로 뭐 지수가 내린다거나 가지 못하면 약간 물타기를 해가서 단가를 낮추고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펼치시는 스타일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저는 역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물 잘 타셨잖아요. 35,000원 해가지고 32,900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32,000원이니까. 거의 다 왔어요. 뭐 엊그저께도 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죠. 왜 비중은 안 줄이셨나요? 물타기 잘 하셔가지고 단가 낮췄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왜 비중을 안 줄이셨는지 본인 혹시 욕심 아니십니까 이거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편하시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연결이 어렵게 되셨으니까. 아, 제가요? 네. 아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네. 더 보고 있던 거예요. 더 보고 있었고. 네. 그러면 물을 타실 때는요?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올라갈 거라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청자님한테 현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제 스타일이 맞는 것 같고 아하. 적어도 이분은 다르게 예.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아, 불안하다, 못 믿겠다가 아니라. 못 믿겠다가 아니고 아까하고 다르잖아요. 네. 조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거 물을 타서 단가를 잘 맞추면 이 종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욕심이 좀 났습니다. 인간이니까 욕심도 났겠죠. 50%를 늘렸고 다 갈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줍니다.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일단 제가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질문에 또 어렵게 채택이 되셨고 답변을 예. 주셨으니까 저도 정말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신업종은 약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거는 인정하고 그렇죠. 이건 딱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업종은 약간 재미가 없어요. 네. 일단은 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물론 KT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수가 많고 대외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고 네. 그 과정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효과를 좀 발휘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안 빠졌죠. 예. 물론 순환매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통신업종에 지금 경쟁이 치열하지만 과연 KT의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는 수급이 괜찮습니다. 수급이 왜 괜찮을까? 외국인에 관해서 재미없는 업종인데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KT의 신규 사업을 봐야 되겠죠. 예. KT는 신규 사업을 펼치는 게 5G 자율주행입니다. 네. 인터넷에 관해서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KT가 가장 좋다는 건 일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5G로 연결된 자율주행에서도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으로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KT 서브 마리네라든지 지니뮤직이라든지 여러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게 보는 건 통신과 연결 교류를 맺을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입니다. 절대 없이 안 되죠. 근데 러시아 얀덱스사와 최근에 KT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분명히 자율주행의 시기가 오면 색채가 묻을 겁니다. 물론 이제 본업은 아니니까 네. 본업은 통신업이잖아요. 이 자율주행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의 문제는 있지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적인 것 같은데 올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가장 문제가 프리미엄을 크게 주지는 못합니다. 맞아요.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인기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수급과 매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상한가. 네. 정말 뭐 빅 이슈가 아니고서는 그렇게는 좀 불가능합니다. 크게 쓰긴 어렵죠. 그렇죠. 이제 좋은 종목을 싸게 가치 주라는 걸 사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어디까지 받느냐 이런 게임이거든요. 저점에 사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그래도 구력이 좀 돼서 물타기를 잘 해가지고 예. 이 물도 아무나 타는 게 아니거든요. 차분하게 단가를 맞췄어요. 이제 무릎에 왔어요. 그럼 어디까지 노릴 것이냐. 올해 예상돼 있는 BPS가 5,200원 정도입니다. 예. KT의 PR은 7배 정도예요. 저는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데 그러면 딱 답이 남아있죠. 어디까지입니까? 36,000원. 예.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35,200원까지. 딱 거기가 지금은 제한선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제한선을 뚫으려면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겠죠. 빅 이슈, 빅 이벤트. 그 빅 이벤트는 자율주행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끌고 가기에는 조금 시장에 리스크들이 많죠.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답변도 하셨고 하셨으니까 솔직하게 35,000원에 36,000원 레인지 봄이 오면 부담 없이 한 40%를 다 먹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통 내버리고 네. 그냥 10% 그래 자율주행 한번 가보자 투자로. 그러면 10% 정도 끌고 가다가 또 내려오면 우리 시청자님 잘하는 거 네. 물도 타가지고 단가 다시. 낮추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좋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최종 매도 목표가 굳이 손절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고점 35,000원 갱신하는 거 35,000원, 36,000원 레인지 범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주가 좀 높게 들어가셔서 부담이 있으셨을 텐데 잘 모아오셨고요.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다고 하니까 35,000원, 6,000원 요 정도 되면 거기서는 비중을 좀 과감하게 40% 덜어내시고 나머지로 끌고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KT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마음을 졸이는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50% 들고 계시면서도 확실히 좀 갖고 대응을 하셨네요. 자, 이 종목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인데요. 금전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보도록 할게요. 더구전자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8,160원이고요. 20% 비중 갖고 계시죠.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유유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이유를 좀 보니까,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단기간에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4.5%가 밀리면서 거의 뭐 7,000원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데, 더구전자가 1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거의 40%가 빠졌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일지 앞으로 전략을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더구전자가 최근 들어 좀 많이 빠집니다. 급격하게 내려왔거든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좀 주가가 네. 8,000원 선 7,000원 후반에서 좀 버티다가 예. 지금 요즘 그러니까 한 3일 전서부터 급격히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실적이 조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조금 연간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네. 버티다가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조금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 실망 매물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건 좀 그런데 일단 뭐 실적은 이제 지나간 거니까 이제 앞으로의 네.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좀 더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 11,150원에 1월 달에 간 거는 결국은 애플카 관련 이슈 때문에 같이 간 건데 예. 저는 8,200원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늦었지 않느냐 손절하기에는. 네. 지금까지 빠졌는데 지금 여기서 뭐 더 추가 하락을 겁먹고 지금 팔면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빠져봤자 뭐 6,000원 초반. 예. 그러면 앞으로 10%더 정도 손실을 또 감수해야 되는데 네. 그 감수 그러니까 10% 정도 더 손실 안 보려고 지금 자르느냐 아니면은 그냥 10% 정도 기다렸다가 나 그냥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릴게 하느냐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될 건데 예.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이거 팔고 다른 데 들어가봤자 좀 마땅히 뭐 지금 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네. 솔직한 얘기로 좀 강력하게 종목 교체하시라 뭐 권해드리겠는데 지금 뭐 예. 차라리 이쪽에서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많이 이미 떨어졌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뭐 애플과 관련 이슈가 어떤 모멘텀이 좀 있으면은 다시 한번 8,000원, 500원 넘고 9,000원 넘고 그래서 뭐 10,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또 테스트도 할 수 있을 거고 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기다리자 이제는 8,200원은 온다. 제가 예. 뭐 그거는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기간이야 솔직히 언제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상반기 안에도 뭐 빠르면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6월 넘어가면은 한 7, 8월 정도에는 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십시오. 뭐 지금 실적이 지나간 거는 뭐 이제 이미 잊어버리시고 이제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네, 이렇게 더구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너무나 급락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어떤 대응을 제대로 못하셨죠. 그래서 지금 손절은 좀 늦었다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려간 만큼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 뭐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호재성 이슈만 좀 붙어준다면 매수하신 가격대 있죠. 8,200원 가까운 구간 충분히 도달은 다시 한번 가능하다. 그렇지만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한 여름 무렵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금전수님의 더구전자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 좀 보도록 할 텐데 닉네임이 독특하시네요. 505050 이런 닉네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조금 막막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종목명이죠. 자, SKI 테크놀로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 가격이요, 15만 5천 원,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20% 비중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라고 여쭤보셨는데, 자, SKI 테크놀로지 오늘 10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뭐 7%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 상장 이후 최저 가격으로 지금 거의 뭐 추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추가 매수 과연 괜찮을까? 지금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죠. 자, 김민주 전문가님, SKI 테크놀로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추가 매수 괜찮습니까? 안 되죠.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추가 매수 안 되고 예.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할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네. 종목을 압축해 나가고 어떻게 압축해 나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종목의 수익이 다 날 수 없죠. 네. 그 손실난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금 좀 들어라, 은행주. 요즘에 전문가들 뭐 다른 방송, 타 방송도 다 바뀌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습니다. 적금 들어라. 대한민국에서 제가 혼자 말했어요. 적금 네. 들어라. 예. 적금 이제 10년씩 부니까 뭐 10개월씩, 1년씩 부니까 지금 달라졌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 적금을 넣어볼까? 네. 분리막이고 습식 분리막이죠. 분리막 최강자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새로운 이제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도 하고 있는 쪽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하수가 아니세요. 네. 하신 거 보면 이게 이제 중수에서 고수로 넘어가는 이제 걸림걸인데 그 뭐 유튜브에서 일반인들 하는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네. 고수들은 원래 조용해요. 여기 지금 제가 표를 그었어요. 예. 보세요. 시청자님 다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줄을 딱 그어보면 뭔가 이제 주식이 회귀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단가로. 우리 예. 정원관님도 같이 보고 계신데 이게 이제 사고 싶어요. 네. 그렇죠. 뭐. 매력적이잖아요. 이렇게 누가 봐도. 돌아왔으니까. 이제 갈 때다. 주식은 항상 회귀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종목이 이런 다 회귀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고 봐버리면 2차 전지만 계속 돌죠.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버스나 NFT 2차 전지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외국인들은 2차 전지나 메타버스 NFT 물량을 떠넘기고 있어요. 제가 시황적으로 이제 매운의 복귀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왜 떠넘길까요? 다른 데 가야 되겠죠. 다른 데 어디가 매력적입니까? IT 반도체. 예. 매력적이죠. 다른 가치주도 있고. 그런데 거기 왜 못 가느냐? 당연히 못 가게 공매도 쳐야죠. 그래야 여기 물량 떠넘기고 불확실성 적어되고 개미들 겁먹고 네. 자기들이 쇼커버링 들어가면서 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제가 가족방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지금 받아줬잖아요. 받아주셨어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회귀 현상이 와서. 근데 이 먹어줄 때도 지금 받아줄 때도 시황적인 게 부족했다는 게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 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2대 주주가 여기 슈퍼테리안가?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슈페리안가 이렇게 되는데 2대 주주가 블록딜 했어요. 네. 이거 11월 16일 날 했습니다. 아하. 블록딜을. 예. 이거 알고 계셨는지 좀 솔직히 궁금해요. 당연히 주가가 못 가죠. 거기다가 4분기 실적도 안 좋아. 네. 주가가 내려가죠. 아하. 그러면 2차 전지가 다시 훈풍이 불었을 때 언제쯤 올 것이냐? 글쎄요. 2차 전지가 작년에 전반기에 전혀 못 갔습니다. 네. 6, 7개월 동안. 뭐 전부 다 그때 뭐 건자재, 건설, 그렇죠. 철강 네. 이런 것들 막 예. 다 가고 시원하게 갔을 때. 시원하게 가고 갑자기 2차 전지 바람 불면서 이제 뭐 약간 자동차도 좀 불고 뭐 네. 전기차 쪽도 좀 불고 이랬었죠. 그러면 지금 줄비에 있는 게 보시게 되면 뭐 자율주행도 있고 IT 예. 반도체도 있고 뭐 친환경 파트 태양광 풍력 수소 이것도 좀 신재생 쪽도 쉬었고 줄 섰거든요. 예. 근데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 종목의 가치나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단 투자 기간은 길게 하셔야 되죠. 왜? 주식시장이 이제 세태기로 넘어가니까. 예. 그 투자 기간을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 투자 기간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네. 제 가족이 되시면 당연히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죠. 어떻게 해라.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나름의 투자 기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까 예. 그분처럼 3월 19일까지 하겠다, 6월까지 하겠다. 그걸 제가 바꿔드릴 수는 없죠. 단지 물타기 가능한 종목이고
물을 타도 되지만 투자 기간은 엄청 길게 하셔야 돼요. 네. 적어도 연 단위로. 세태기와 유아기까지 갈 수 있는. 즉 2022년을 넘어가고 2023년을 넘어가는. 저라면 이거 놔두고 그냥 은행주 살 것 같아요. 좀 더 마음 편하고 올해 금리 인상 뭐 3번 한다 했다가 4번 한다 하지 않습니까? 네. 사가지고 그거 1년 기다리면 더 결과물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선택은 시청자님의 몫입니다.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은 솔직하게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가능하지만 그냥 보유 비중만 하시되 투자 기간만 조금 길게 가져가시고 반등 목표가는 16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I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매수가 이상 16만 원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기간은 충분히 설정을 길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네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그 시간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현재 전문가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예. 뭐 공습일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거는 16일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것 때문에 더 지금 우려가 돼서 좀 더 이제 시장의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예.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고 싶고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지금 2650에 지금 가까이 가 있는데 만약에 내일 2650 뭐 살짝 뭐 깰 수도 있는데 저는 예. 막 2650 선에서 조금 뭐 깨서 반등을 하든 그 선에서 반등을 하든 반등이 하면은 당분간은 좁은 박스권에서 2750에서 그냥 위아래 100포인트 사이에서 그냥 당분간 횡보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은 리오프닝 관련주, IT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죠. IT 쪽에서는 그런 쪽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실적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보지 말자. 예. 이미 지나간 거라도 좀 보지 말자 좀 권해드리고 싶고 리오프닝 관련주야 실적이 뭐 잘 나오는 건 솔직히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항공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종목들은 이제 뭐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뭐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유가 관련주,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팜스토리처럼 이제 곡물 관련주, 뭐 천연가스 관련주, 뭐 그다음에 비철금속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못 갔다고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럼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좀 반영이 돼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예.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김민준 전문가께도 내일장 전략 들어볼게요. 자,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뭐 장단기를 하시던 투자 기간은 이제 성향 차이니까 저는 늘 답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다 해당 사항에 있는 겁니다. 일단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첫 번째,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낙폭 대비는 좀 하십시오. 일단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선반영되지 않았어요. 내일 예. 일단 미사일 쏴봐야 알 것 같고 미사일을 하루 쏠지 이틀 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예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MC 이제 의사랑이 나오죠. 네. 이 변동성 확대도 준비를 좀 하십시오. 장기를 하시는 분이든 단기를 하시는 부분은 낙폭에 겁먹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 단기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여기에 휘말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거는 하셔야죠. 예. 실적 기간인데 실적이 과연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인지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1분기지 않습니까? 곧 금방 나옵니다. 네. 1분기 실적까지 투자 기간을 확립하고 인내가 좀 필요해요. 뭐 그 다음에 FOMC 이제 3월에 열리는 걸 보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때 봐야 돼요. 네. 아이러니하게 전인민대회가 먼저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스탠스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확인하고. 지금 확인하고 우리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악재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이 대외 변수를 예측한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내일 미사일 쏜다는데 지금 예.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지금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중국 동계올림픽 열리는데 엄청 불편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건 악재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인내심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 예측할 수 없는. 그런데 관심은 어디로 가져야 되냐?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하는 걸 보게 되면 2차 전지라든지 메타버스, NFT가 떨어졌을 때 과대 낙폭을 노리려고 거기를 노려요. 맞아요. 근데 거기로 가시면 돈 못 법니다. 예. 말씀드리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쪽이에요. 관심을 반도체, IT,
그다음에 뭐 FPCB,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에서 선별 필요하고요. 예. 의류 쪽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리오프닝이 되겠죠, 결국은. 예. 결국은 그쪽 섹터에 공략을 해야지만 결국이 답이 나올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관해서 꼭 투자 기간. 주식은 팔아야 손실이에요. 네. 안 팔면 되시죠. 마음 불편하시면 뭘 고민하세요. 예.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현답을 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투자 기간만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략은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벌써 5시 다 됐네요. 마칠 시간 다가왔는데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